과세 표준으로 들어가네요. 과세 표준.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 670페이지. 자, 과세 표준.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하나요?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하고 세금 액수가 나오네요. 자, 뭐다 이제? 과세 표준. 가격으로만 결정한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을 세 글자로. 종과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해요. 이 가액은 뭐다? 재산가액이다. 그럼 재산가액은 항상 5개죠? 토, 건주, 선항. 이 재산가액은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이 아니에요. 정부가 결정한 뭐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정부 결정이니까 시가 표준액 기준이라고요. 절대로 재산세는 신고가액, 거래가액, 법인 증명가액 이런 거 안 써요. 그 다음 바로 잘 봐. 여기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부동산은 이 시가 표준액을 낮춰줘야 돼. 곱하기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단 선박항공기는 없고. 왜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안 쓰나요? 왜 안 써요? 시가 표준액을 낮게 발표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세의 7, 80% 비율을 쓰면 이게 내려가죠? 그러면 비율은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토지, 건축물은 70. 그리고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뭐다? 60. 그래서 주택이면 60%예요. 토지, 건축물 70. 그래서 뭐를 쓴다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만. 선박항공기는 안 써요. 안 쓴다. 끝났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파트다. 우리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4월 말로 파악해 보니까 5억이야. 5억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시장 가격을 반영한 비율을 쓴다. 그럼 비율이 몇 프로야? 60%. 그럼 5억에다가 60%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 3억이 뭐다? 과세 표준. 이렇게 비율을 써서 낮춰줘요. 이 비율이 없다면 뭐다? 지금보다 재산세가 2배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 비율은 공정하게 시장 가액을 반영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비율도 올리겠죠? 내려가면 내려가고 조정합니다. 끝났네요. 단 종부세. 종부세는 뭐만 과세한다? 토지와 주택이죠? 그래서 종부세는 원리가 똑같아. 공정시장 가액비 올해 인상됐어요. 몇 프로다? 일률적으로 85%다. 재산세는 60, 70이에요. 종합부동산세도 좌우간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옆에 8글씨가 꼭 붙어야 돼. 8가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85%. 작년까지는 80%였어요. 그 숫자 비율이 어떻게 돼? 6, 7, 8이 아니라 5% 인상됐다고요. 이렇게 딱 숫자 비율 정리해야 돼. 6, 7, 8이 아니라 85.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세율. 세율로 드러내. 그럼 재산세는 물세, 인세 다 세니까 물세는 비례세율, 인세는 합산하니까 누진세율 둘 다 쓴다고요. 항상 지방세는 무슨 세율과 무슨 세율,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구분하죠. 그럼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무슨 세율이라고 배웠어요?
탄력세율. 그러나 무조건 탄력세율이 아니에요. 재산세는 불가피할 때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법정 요건이 충족돼야 돼. 단 조정했다면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내년은 내년 간다 이거죠. 계속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 2번은 아까 했잖아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구분 계산 안 해요. 과세표준의 누진세율을 곱하면 세금 액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뭐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잖아.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을 구분한 하면 안 돼요.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다. 포인트는 뭐다? 토지 건물을 합산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구분한. 그러면 틀려요. 주택은 구분을 안 한다고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니까. 자, 그럼 그 박스가 세율 딱 나왔네. 나와 있죠? 토지는 아까 다 했잖아요. 분리는 007도 있고 02도 있고 4%도 있죠? 종합 합산은 누진세율. 3단계만 알면 돼요. 아까 다 했어요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니은 어렵게 나왔을 때 이번에는 뭐다? 건축물이에요. 이걸 이번 시험에 분석 잘해. 안 나온 게 나와요. 그럼 과세 대상이 뭐다?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은 세율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4가지로. 그럼 일반 건축물은 과세 표준의 세율이 뭐다? 0.25. 0.25. 0.25 나왔네요. 0.32 하면 안 돼요. 0.25. 이건 뭔 뜻이에요? 학원 건물 세금 어떻게 계산해? 학원 건물 1년에 한 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가표준액 발표하죠? 학원 건물이 100억이야. 100억에다가 0.25 곱하면 안 돼요. 100억에다가 몇 프로? 70%. 그럼 과세표준이 얼마야? 70억에 0.25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D부터 먼저예요. D부터. 자, D는 사치야. 고급오락장 사치 D 고급오락장. 지금 건축물을 하고 있어요. 건축물 사치잖아. 고급오락장은. 그럼 사치는 무조건 중과세 몇 프로? 매년 4%. 일반 건축물은 0.25고 D를 먼저 했어요. 제가 골프장 내 건축물 또는 고급오락장 내 건축물 사치잖아. 사니까 매년 몇 프로? 4%. 자, 그 다음 이제 D와 B와 C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이거 B, C를. 자, 무슨 지역? 전국 C지역. C지역에 뭐가 있어? C지역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공장용 건축물이야.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죠?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잖아. 신대.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주거지역은 오염이 배출되면 안 되잖아. 이거를 2배로 과세합니다. 2배. 오염 배출하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2배는 뭐의 2배다? 0.25의 2배예요. 그럼 몇 프로? 0.5%. 이렇게 항상 0.25가 기준점입니다. 0.25의 2배니까 뭐다? 0.5%. 즉 표준세율의 2배. 2배예요. 그리고 공장이잖아. 이게 공장. 그럼 잘 봐요. 도시형 공장. 알아들었죠? 도시형 공장도 2배로 과세합니다. 도시형, 비도시형 구분을 안 한다고요. 도시형 공장을 포함한다. 오른쪽에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도시형이 주거지역에 있죠? 오염을 배출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좌우간 주거지역에 공장이 나오면 모든 공장을 다 포함한다. 도시형도 포함한다. 자, 그럼 여기 보죠. 그 다음 2배는 어떻게 한다? 5년간, 중과세 기간도 5년간이죠. 5년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뭐다? 계속 2배로 중과합니다. 계속 2배로 중과해. 5년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계속 2배로 과세해요. 그럼 2배 내기 싫으면 주거지역을 떠나거라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도시형 공장을 포함한다. 주거지역 공장은. 그 다음 5년간 중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중과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나왔다? 계속. 자, 다음 10번. 자, 10번은 나왔다 이거. 과밀 억제권이잖아. 인구를 억제하는 지역,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이죠. 공장 신증설이야. 신증설하면 인구가 따라오잖아. 신증설을 위한 뭐를 중과세하겠다는 거야? 역시 공장용 건축물이에요.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 그럼 인구 중과가 되니까 재산세는 5배. 이 5배를 이 법조문에서 이거를 중과세한다 그래. 그래서 중과세 딱 5배짜리. 5배로 중과한다. 3배 하면 안 돼요. 5배. 그럼 뭐의 5배? 항상 025. 025의 5배니까 1.25%.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시형은 제외합니다. 도시형은 제외해요. 과밀억제권에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고요. 주택세랑 똑같아요. 여기는 도시형 공장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중과세 5배이므로 계속이 아니라 5년간. 5년 여부를 잘 따져야 해요. 여기서 주거지역의 공장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계속. 이해는 수도권이므로 도시형 공장 필요해요. 5년간만 중과한다. 그래서 제가 10번을 먼저 했죠? 5배. 5배 찾았어요? 5배. 1.25% 나와 있네요. 옆에 적어야지. 도시형 제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고요. 도시형 공장은 제외해요. 그리고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계속이 아니라 몇 년간만 중과한다? 5년간. 그래서 C번은 별을 딱 붙여요. 한 번도 출제 안 되는데 이번에 나올 지문이에요. 이거 재산세에서 과밀억제권은 5배. 토지를 중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건축물을 중과하는 거예요. 계속이 아니라 5년간. 자, 그 다음 주택. 자, 어렵게 나왔을 때는 B와 C를 갖고 정우를 만들어요. B와 C를. 자, 그럼 쉽게 나올 때는 디귿 주택 별 딱 붙이고. 주택 주거용 건물이잖아. 그럼 주택은 2가지로 나누죠. 별장도 주택. 4층이니까 4%.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0.1에서 낮은 세율로 가요. 0.4. 몇 단계? 4단계. 주택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뭐다? 0.1에서 0.4. 4단계. 우리의 아파트도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누진이라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율이 낮잖아요. 1%도 안 되죠. 그죠? 4단계. 그럼 고급주택도 주택이죠? 고급주택은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고급주택과 별장은 4%다. 무조건 틀려. 별장만.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동일하게 과세한다. 고급주택은 4%다. 무조건 틀려. 됐죠? 근데 여기 봐요. 주택이 여러 개야. 주택이 이렇게 여러 개라고요. 주택이 여러 개예요. 지금 주택이 여러 개. 하나는 5억짜리,
하나는 4억짜리. 세금 계산 어떻게 해? 주택별로 따로따로. 물세니까 여러 개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계산한다. 세액. 그래서 100만원 나왔어. 여기는 80만원 따로따로 계산해. 그럼 합치면 총 세액이 얼마 나올까요? 180. 중요한 거는 따로따로 매긴다. 9억 갖고 계산 안 한다. 여러 개 주택. 그럼 5억은 어떻게 계산했어? 5억은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 합쳐서 5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4억은 토지 건물 합쳐서 4억 알아들었어요? 이거 공시가격. 그럼 세금을 계산할 때는 뭐다? 9억 갖고 계산 안 하는 거예요. 5억 따로, 4억 따로. 그래서 거기 법조문이 뭐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별로 주택가액에 따라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이상하다. 주택 어떨 때는 저 녀석이 합산만 하라 그러고 없음. 여보세요. 이게 합산한 거야. 토지건물 합산. 토지건물 합산. 즉 공시가격이죠. 그럼 9억 갖고 계산 아니라 따로따로. 그래야 세금이 덜 나오죠. 자, 선박은 0.3, 고급 선박은 5%, 참고사항, 항공기는 0.3. 중요한 거는 항상 공부할 때는 토지건축물 주택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선박 항공기는 넘어가라고요.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죠. 자, 중과세율 별 딱 붙이고 이거 나왔다. 꼭대기 중과세율 나왔다. 포인트가 뭐다?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의 공장신증설. 토지다 건축물이다. 건축물만 중과하는 거야. 토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건축물. 그럼 일단은 항상 5년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공장신증설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재산세는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6월 1일부터. 공장신증설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5년간 025의 5배죠. 025의 5배란 얘기예요. 100분의 500이 몇 배다? 5배. 즉 025의 5배 1000분의 12.5 1.25%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옆에 적어요. 하나 못 빠졌어요.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과밀억제권이니까.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이 있죠. 도시취득세랑 똑같아요. 도시형 업종은 제외. 단 2배짜리는 주거지역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포함해요. 2배를 물어볼 때는 5배짜리가 제외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도시지역부는 다 필요 없어요. 도시지역부는 뭐만 알면 돼? 재산세다. 도시지역부는 뭐다? 재산세다. 이게 답이에요. 도시지역부는 뭐다? 재산세다. 이게 답이라고요. 자, 여기 일산도 도시지역이죠. 일산도 도시지역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이 있어. 1차적으로 뭐를 계산해? 재산세. 계산하잖아요. 2차적으로 뭐를 계산해? 도시지역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요. 따로따로 계산해. 80만원.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해 20만원. 그럼 고지서는 재산세 얼마짜? 재산세가 얼마 된다는 뜻입니까? 100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날라와요. 그래도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밑에 보지도 마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요. 오리지널 재산세 포함해서 100만원이 된다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도시지역부는 재산세 포함한다. 합쳐서 재산세가 100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고지서 날라올 때 뭐도 날라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20% 붙어서 날라오죠. 여기 봐. 20% 붙이잖아. 그럼 20%는 어디에만 붙인다? 여기에 20%다 이거지. 이거는
도시지역부는 20% 붙일 때 제외합니다. 지방교육세 20%를 더 내야 되잖아요. 뭐의 20%다? 80만 원에 20%만 붙이는 거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붙이면 너무 세금이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20%를 물어볼 때 도시지역분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어렵게 나왔을 때. 원칙은 포함한다. 뭐 따질 때만 제외한다.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만 제외. 이런 거를 연습을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납세 절차 마지막 부분이네요. 항상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절대 특광도 하면 안 돼요. 특광도는 취득세 지문입니다. 그 다음 재산세 부가징수. 항상 과세 기준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읽어보면 돼 지금부터는. 그리고 징수 방법은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보통 징수. 그리고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늦어도 날라온다. 5일 전. 왜 수많은 숫자 중에 5일이라 그랬어요?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하죠. 오, 고지서 날라왔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오, 고지서 날라왔네. 기억이 안 나면 열받아서 날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납세 절차에서 재산세 숫자가 있어요. 5일, 10일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5일은 과세, 권자와 관련 있는 숫자고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예요. 과세권자는 빠르게, 납세 의무자는 조금 느리게 이렇게 10일, 5일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고지서 누가 보내줘요? 과세권자가, 정부가. 며칠? 5일이야. 그래서 자, 그 다음 신고 의무는 누가 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그러니까 10일이야. 신고 의무는 누가 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그러니까 10일이요. 재산세 신고하는 거예요? 재산세 신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넣었어요? 의무. 의무는 이때 세금상 불이익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자고요. 아까 배웠잖아.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죠? 잔금이 끝났어. 근데 뭐를 안 해가?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잔금은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실질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하니까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와?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억울하면 신고하라. 누구를?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라 이거지. 이해를. 그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라. 6월 10일까지. 중요한 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 사유 발생일에 속지 말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6월 10일까지 실질주인을 신고하라 이거지. 그러면 실질주인에게 보내겠다. 알아들었죠? 그럼 여기 보세요. 대부분 신고 안 하잖아요. 신고 안 하죠. 신고 안 해요. 대부분 신고 안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의무는 이때, 세금은 안 늘려요. 그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 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절대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등기소가 아니에요. 과세대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등재할 수 있다. 일단 니은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큰일 나요. 그 다음 디귿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산세 등 별도의 제재는 없다. 알아들었나요? 제재 없어. 그럼 공무원들이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겠죠?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면 그 녀석을 실질 소유자로 보고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됐어요? 그 누가 신고하는 거야? 신고사유. 첫 번째만 공부상 소유자. 매도자가 신고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자기에게 날라오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는 거야. 미쳤다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하나요? 이거 매도자가 공부상 소유자. 얘는 매수자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고지서 날라와. 고지서는 두 가지가 있다. 정기분.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납기일에 납부하면 되죠?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자, 건축물 선박한 공기는 빠르게 7월. 그 다음 주택은 합산하니까 2분의 1, 2분의 1. 구분 계산 안 해요.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원. 단 오른쪽 얼마 이하?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20만원 이하는 어디에서만 쓴다? 주택에만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20만원 초과가 되면 2분의 1, 2분의 1으로 바뀌겠죠? 20만원 이하 토지하면 틀려. 주택. 그 다음 밑에 토지는 따로. 토지는 9월달. 항상 납기는 딱 보니까 한 달이 아니라 보름이야. 16일부터 말일. 왜 토지가 9월이고 건축물이 7월이에요? 왜 토지가 9월 늦게 고지서가 날라오나요? 늦게 납기가 결정돼서 토지는 합산하니까 늦어져. 건축물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죠? 빨리. 토지는 합산하니까 늦어지는 거야, 납기가.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단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해놓고 7월이야. 9월 들어가면 안 돼요. 오른쪽은. 7월. 자, 옆에 종부세. 그럼 종부세. 종부세도 납기가 있죠? 자, 종부세도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종부세는 납기가 언제예요? 고지서 날라오잖아. 원칙 겨울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종부세는 겨울. 이거는 구분 안 해. 일률적으로. 재산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종부세는 겨울에 고지서가 날라와요. 11월 말부터. 그래서 고지서 날라오면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5일까지가 납기다 이거지. 항상 재산세, 종부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넘어가자고요. 수시분. 앞에 거는 정기적으로 날라오는 거고 수시. 어떨 때 수시분이다. 꼭대기 밑줄 긋고 누락, 위법 착오. 세금이 누락됐잖아. 공무원들은. 마지막 줄 뭐다?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와요. 있다. 자, 그 다음 소액 징수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얼마예요? 2,000원. 왜 2,000원이에요?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500원. 우표값 300원. 300원은 더 되겠구나. 그래도 2,000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죠? 2,000원 미만. 미만이에요. 이거는 종부세는 이런 거 안 써요. 소액징수면제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재산세만. 국세는 이런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6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보다 100분의 150. 해당 연도 세액은 작년 대비 150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세부담 상한이 뭐다? 100분의 150. 뭔 뜻이다? 작년 대비 올해는 50%까지만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6번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그다음 작년보다 해당 연도가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을 해당하는 것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세액으로 한다. 해당 연도보다 알아들었나요? 작년보다 해당 연도가 100분의 150을 넘어가더라도 세부담 상한음보다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그 뜻이에요. 50%까지만 올려라. 자, 근데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뭐다? 세 가지. 100분의 105. 가격에 따라 100분의 130. 절대 주택은 150이 없어요. 작년보다 해당 연도는 아무리 주택값이 오르더라도 5%까지 올려라. 금액 얼마? 3억 이하. 3억 이하예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만 올리는 거예요. 최대 100분의 105. 작년이 100이니까. 그 다음 6억 초과 9억 이하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10%까지만 올려라. 그 다음 6억 초과할 때는 30%. 숫자가 어떻게 돼? 3, 6, 초야 3억부터 시작해요. 왜 3억부터 시작한다?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3억 이하에 다 살아요. 90%가 3억이면 시세가 얼마야? 4억 전후가 되는 거라고요. 대부분 90% 정도는 3억 이하에 다 살아. 그러니까 최대 5%만 올려라. 이해됐죠? 종부세를 연결시켜야지. 종부세. 자, 종부세는 똑같아. 100분의 150.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건축물은 과세 안 해요. 토지만 100분의 150. 종합합산 별도합산 재산세랑 똑같다고요. 그러나 종부세는 건축물은 과세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이번에 출제되는 거야. 종부세. 자, 주택도 세 가지로 나눴지?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올해부터는 종부세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재산세는 뭘로 나눴어? 공시 가격으로 구분했어. 그러나 종부세는 뭘로 구분한다? 세부담 상한을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구분합니다. 종부세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그럼 2주택 일반 지역이야. 2주택까지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입니다. 2주택 이하 일반 지역을 얘기해. 100분의 150. 근데 주택수가 2주택이 이제 지역이 어디냐? 조정대상 지역이야.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작년 대비 2배까지 올라가. 100분의 200. 이렇게 좌우간 올해 시험장에 가서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작년보다 2배까지 세부담 상한이 들어가요. 그 다음 3주택 이상. 그래서 3주택 이상은 지역을 안 따져. 지역과 관계없이 작년보다 3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100분의 300. 이렇게 이게 종부세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2주택은 100분의 150.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0분의 200. 2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지역과 관계없이 3배까지 올라갑니다. 자, 한번 들어놔요. 들어놓기는.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자, 요약집으로 들어가. 7번 재산세.
자, 재산세 부가세는 뭐다? 지방교육세 20%. 과로 드디어 나왔다. 20%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세금이. 도시지역부는 어떻게 한다? 제외. 세부담이 너무 늘어나니까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이렇게 괄호가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8번 지방교육세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서 날라오는 게 뭐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이거는 반드시 하면 안 돼요.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는 거를 병기한다 그래요. 반드시 하면 틀려. 납기가 같으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보내. 따로따로 보내면 정신이 없잖아. 나란히 적어. 고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원래 따로따로 보내는 거야. 납기가 같으니까 같이 보낸다 이거지. 그 다음 9번. 재산세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장과세 또는 세 글자로 대장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시군에 가면 여러 가지 대장이 있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6월 1일 현재 이름이 올라가면 그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대장을 근거로 과세해야 한다. 대장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을 비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6월 1일 현재 이름이 올라 있다면 1년치를 다 내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물납과 분할납부는 별 딱 붙이세요. 자, 물납은 요건이 숫자의 포인트 맞지. 1000만원 초과. 일명 뭐다? 물천지. 500만원 초과하면 안 돼요. 1000 초과. 그리고 분납 대상은 부동산인데 전국 하면 안 돼요.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만. 1000 초과. 신청을 받아서 과세관할 내의 부동산. 그럼 고양시는 고양시 관할 부동산만 받아줘요. 수원거 안 받아준다고요. 자기 관할 것만 받아준다. 왜 안 받아줘요? 다른 관할에 민폐를 끼치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수원에서 수원거 안 받아주죠? 그럼 수원거를 받아주면 어떻게 돼? 받아주면 고양시 소유로 되죠. 그럼 수원은 재산세 못 걷잖아. 못 걷잖아. 그래서 자기 관할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서울 거 안 받아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관리 처분이 불편하다. 울릉도 거 안 받아줘요. 매년 울릉도 가봐서 땅을 봐야 돼요. 또 울릉도 가다가 배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 배 탈 때 조심해야 돼요. 나 옛날 배 타다 죽는 줄 알았어. 새벽 3시에요. 제주도 가는데 애들 어렸을 때 제주도 가서 그 3등실이 재미있어. 에? 새벽 3시에 쿵 소리가 나는 거야. 쿵 소리가 나. 그 사람들이 자다가 깨났죠? 또 그냥 가. 아침에 딱 항구에 내리니까 앞부분이 찌그러졌어.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냥 간 거야. 근데 그게 옆구리에 부딪혔다면 물 새서 다 죽었어요. 인천에서 탔는데 제가 그런 경험도 해봤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배는 안 탑니다. 어느 순간 없어지겠더라고요. 왜? 고기밥이 되긴 싫어요. 자, 1000 초과예요. 그 다음 허가 받아야죠. 물납 절차. 허가 받아야죠. 물납 절차. 자, 언제까지 신청한다? 10일. 납세무자가 신청하잖아. 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기간을 준다. 10일. 그 다음 허가 여부는 며칠? 5일. 빠르게. 뒤바뀌면 안 돼요. 10일 전까지 신청. 그럼 허가 여부는 과세권자가 5일 이내 통지. 알아들었나요? 됐잖아요. 그럼 이제 예스가 떨어졌다. 허가가 나면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죠. 역시 며칠? 10일.
납세 의무자가 관련된 거.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과세권자 가는 숫자는 뭐다? 5일 이내 등기신청. 그 다음 불허가가 떨어졌다. 그럼 불허가가 떨어지면 변경 신청해야죠? 누가 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10일. 그래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일 10일만 구분하면 돼요. 5일은 과세권자, 10일은 납세 의무자. 그럼 예스가 떨어졌다. 평가해야지. 항상 평가는 6월 1일 현재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시험은 12월 말하면 틀려요. 뭘로 평가한다? 시가. 이 시가는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공시가격을 얘기합니다. 시세의 7, 80%. 왜 시세로 해주면 안 돼요? 다 물납해버리죠. 알아들었나요? 그럼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도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면 20, 30% 손해나니까 물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가. 그래서 시가는 옆에 것만 알면 돼요.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거요. 시세의 7, 80% 수준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만 해.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그러면 물납 할까요? 안 할까요? 20, 30% 손해나니까 국세는 폐지. 국세는 없어졌어요. 하는 자가 없으니까. 근데 왜 여기는 남아있어? 이 물납 분납은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고액 납세자 천초가. 그죠? 물납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부자야. 하고 싶어도 못해. 알아들었나요? 전 국민의 98%는 못하는 거야. 왜 이게 물납이 살아있을까요?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잖아. 계속 연체이자가 붙어가지고 5년간 그래도 안 팔리는 부동산은 있으니까 뭐다? 하나는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세를 남겨둔 거예요. 국세는 하는 자가 없어요. 폐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그럼 분할납부. 자, 넘어가면 이제 4번. 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부적당하면은 당연히 1번은 뭐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허가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물납하다 보면 납기가 지날 수도 있죠? 부득이하기 때문에 납기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부득이하니까. 여기 그 다음 분할. 자, 분할납부. 이거 숫자 기억해야 돼요. 절반. 이건 물천지야. 분할납부는 500초가. 그럼 초과를 분납하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 초과 500초가. 그리고 분납기간은 몇 개월? 2개월. 납기 경과 후 2개월에 2개월. 그리고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납부기한 내까지. 내에 신청하면 돼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납은 10일 전까지예요. 분납은 현찰이니까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됐습니다. 까지. 됐네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종부세. 물납할 수 있다 없다? 폐지. 이번에 종부세 개정됐어요. 종부세 왜 개정됐나요? 공시가격이 85로 올라갔죠? 종부세가 많이 나오잖아. 그 세율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가 종부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고액 납세자들이 분납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500을 반으로 줄였어. 물납은 얼마 초과할 때 가능하다. 폐지되고 분납은 얼마 초과? 종부세는 250만원 초과로 법이 바뀌었어요. 500 초과는 재산세 지문, 종부세는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250초가로 바뀌었고 세금 내기가 힘드니까 2개월을 종부세는 몇 개월로 연장시켰다? 6개월로. 무조건 출제. 재산세는 500초가 2개월, 종부세는 250초가 6개월로 법이 바뀌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른쪽 이제 마무리하자고요. 비과세 요것만 하고 끝나네. 이제 우리 막내 아들 오늘 첫 출근이에요. 7시부터. 왜 우리 아들이 막내가 과보해가지고 먹고 노는 놈인데 왜 갔을까요? 형이랑 대화를 했어. 계속 그 한 살 차이잖아. 우리 큰애는 돈을 벌어서 그 이 어려움을 알아. 현장에서 그거 허리 구부리고 조립하는 거예요. 탁 도면 주면 그냥 아저씨들이랑 탁탁탁 하는 거야. 40, 50대도 되게 많아. 우리 아들 앞에 배워요. 근데 적응을 못해서 나가. 거기 그 그룹이 있어. 그룹이 오늘은 오송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얘기했나 봐. 너 알바라도 해라. 며칠 동안에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 그래갖고 우리 막내가 형 말은 듣는 거야. 애비 말은 죽어도 안 들어. 같은 남자잖아. 네가 벌어 네가 써라. 왜 엄마 앞에 그렇게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나 봐. 그래갖고 애가 딱 말일부터 일을 하라 그래서 알바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합격해서 오늘부터 출근하는 거야. 우리 큰아들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얘기 안 했으면 그 녀석은 계속 지금 뒤집어 자고 있을 거야. 자, 공부합시다. 형제는 용감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공부는 못하지만 애들은 절대 싸우는 걸 못 봤어. 연년생이잖아. 막 치고받고 싸워요. 어떤 집은. 근데 우리 애들은 공부는 못하더라도 우애는 좋아. 근데 큰애가 싸움을 잘해. 형 딱 못마땅하면 막 벽을 쳐. 그걸로 울분을 토해.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뭐다. 작은 아들이 싸움을 잘하니까 그 그늘에서 아주 편안하게 졸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비과세. 이제 안 졸리죠? 이런 거 얘기하면 졸면 건 인생이 아니야. 또 듣지도 않고 책만 봐. 자, 비과세. 자, 1번 국가 등은 과세권자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비과세죠? 자기들은 비과세잖아. 1번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 등 소유는 다만 나왔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했죠? 누가? 외국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뭐다? 부과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한다. 부과한다. 그 다음 그 옆에는 뭐가 나왔다? 나왔네. 밑줄 그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밑줄 그어요. and 연부, and 무상. 어디서 많이 봤네? 이거 국가 소유야. 소유권은 국가 소유라고요.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매수계약자. 국가 등 and 연부 무상. 소유권은 국가 소유지만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매수계약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거예요. 국가, 무상, 연부, 소유권은 국가 소유야. 법상 납세 의무자는 과세한다. 누구에게? 매수계약자에게. 3번 읽었어요 지금. 그 다음 양괄호 2번 별 딱 붙이고. 이거는 개인 소유야. 개인 소유 재산을 국가가 사용합니다. 국가 등이 사용하는 거야. 개인 거를. 그래서 1년 이상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이득이 없으니까. 근데 국가가 1년 이상 유료 돈 주고 사용하면 개인은 돈 받으니까 과세한다, 부과한다로 바뀌는 거야. 지문이.
1년 이상 공용은 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료. 그럼 비과세. 근데 뭐라고 나왔다? 1번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번만 알면 돼. 유료. 유료. 그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지급 전에 사용하더라도 이거는 유료를 얘기하기 때문에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잔금 전에 사용하도 유료기 때문에 부과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이거는 여기 보세요. 개인 소유 재산이에요. 국가가 사용한다고요. 내 재산을 공짜로 사용하면 나는 비과세. 국가가 돈을 줘. 그럼 나는 과세. 됐어요? 자, 그 다음 용도 구분. 여기에 용도는 뭐다? 공익용도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 공익용도. 그래서 공익용도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사치의 별 하나 딱 붙여. 사치는 당연히 부과해야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치만 출제돼. 사치는 부과한다. 과세한다. 사치는 비과세 해주면 안 되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1번 어떤 땅? 도화, 제구, 유지, 묘지. 이런 땅은 수익이 없다. 묘지만 동그라미 쳐요. 이 묘지는, 개인 묘지는 비과세예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묘지. 무덤을 얘기하잖아. 이런 땅 비과세.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은 뭐다? 포인트가 공익상. 공익상. 그러니까 수익이 없지. 1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군사 또 나왔다. 무슨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제한이 아니야. 통제. 토지는 공익상 사용함으로 비과세. 단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밑줄 긋고 전답과수원, 농지.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는 얘기는 과세한다. 중요한 거는 통제보호구역이에요. 제한이 아니에요. 이 통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 38선 옆에 대성리마을. 대성리마을을 얘기하죠? 여기는 다 지뢰밭이잖아. 비과세. 단 대성리마을 주민들도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아야죠. 재산세 내야 돼요. 그래서 자, 나왔네. 통제, 과세. 전답과 수원, 대지는 과세예요. 근데 군사가 나오면 제한은 분리과세예요.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잖아. 통제는 비과세예요. 임야 물어볼 때 제한과 통제를, 임야를 물어볼 때는 구분해야 돼요. 왜 재산권 행사를 제한을 해?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예요.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해. 대성리마을. 자, 넘어가죠. 자, 2번 역시 뭐다? 이런 임야. 다 공익상, 최종님, 시험님. 이런 것들은 수익이 없는 땅이에요. 공익상 사용하려고.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나왔다. 3번 보존지구. 보존지구야. 보존지구는 비과세예요. 그다음 밑에 공원자연, 환경지구는 환경보호 목적이에요.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공원이 나오면 보존지구와 환경지구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외우지 말고. 환경은 환경보호 목적 분리과세. 보존지역은 비과세.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하는 지역이에요. 보존지구와 환경지구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백두대간. 이러한 임야도 뭐다? 공익상. 수익이 없는 땅. 비과세예요. 백두대간. 자, 그 다음 3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나왔다.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예요. 1년 미만은 비과세. 단 옆에 적어요. 사치는 과세 항상. 임시가 나오면 사치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돼요.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되면 무조건 과세로 바뀌어요. 사치는 무조건 과세한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 비과세.
그 다음 4번. 이거 다 선박이잖아. 이런 것도 비과세. 수익이 없잖아. 비상재해 구조용. 이런 것들은 수익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5번. 3번과 5번. 별 딱 붙이고. 철거. 철거는 비과세다. 길 가는 할아버지 앞에 물어보도 알아. 철거. 뭐가 철거됐다? 건축물. 이해가 비과세예요. 밑에 땅은 과세합니다. 철거는 뭐가 철거됐다? 건축물. 땅은 과세한다고요. 남아있다면. 철거하면 뭐가 비과세다?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되죠? 주택이 철거돼도 항상 건축물만. 땅은 과세해요. 그럼 뭐라고 나왔어? 부속 토지는 과세한다. 뭐를 비과세한다? 건축물을.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짓고 수업 마칠게요. 자, 재산세 제일 아래 한번 보자고요. 자, 중간에 세율 나왔네. 1페이지. 재산세 다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표준세율 제목이 50% 탄력세율이죠.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법정 요건이 충족하면 50% 탄력세율이죠. 탄력세율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해당 연도만 적용. 이게 포인트예요. 해당 연도만 적용.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자, 그 다음 세율은 2개 쓰고 주택은 4단계, 토지는 3단계죠. 0.1에서 0.4 4단계. 별장은 4%, 나머지는 0.1에서 0.4. 고급주택은 4% 하면 안 돼요. 0.1에서 0.4.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틀려요. 별장만. 나머지가 4%라고요.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무조건 틀려.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4%. 그 다음 세부담 상한은 토지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 가지가 달라져. 오른쪽 딱 째려봐. 세부담 상한. 주택 나왔잖아. 세 가지로 나눠요. 종부세도 150, 200, 300 이렇게. 종부세도 뭔지는 모르지만. 네? 여기 봐, 여기 봐. 이거 2주택까지는 150%,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무조건 300%.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택 종부세도 150, 200, 300% 세 종류가 있어요. 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럼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죠? 이거 이름이 뭐다? 소액징수면제. 그러나 국세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도 공부할 때는 취득세는 면세점 50만원 이하, 등록면허세는 최저안세 6,000원 징수. 딱 항상 복습을 해야 돼. 비교하면서. 그 다음 500만원 초과 2개월은 뭐를 얘기한다? 분할납부. 그러나 물납은 얼마 초과한다? 5,000 초과. 숫자 적혀있죠? 그러나 종부세는 법 바뀌었어요. 250 초과. 종부세는 6개월 이내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제주가 뭐예요? 제3분 주민세는 7하나예요. 작년에 이게 딱 답이었잖아. 7하나가. 그죠? 6하나는 재산세 종부세예요. 딱 가니까 성립시기 제3분 주민세는 7하나. 작년에 시험이 엄청 쉬웠잖아요. 그죠? 7하나가 답이었어. 10개는 다 맞히게끔 출제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고. 자, 넘어갑니다. 뒤로.
자, 뒤로 딱 넘어가면 자, 재산세, 종부세 나와 있죠? 재산세, 종부세를 뭐라 그래요? 재산에 부과된 조세, 위에 괄호. 항상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 거예요. 괄호가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항상 우선 변제를 받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2개. 설정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거는 신고하는 세금 3개. 딱 구분하셔야 돼요. 포인트를. 그 다음 재산세 납기 쭉 나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얀 별 얼마 이하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하얀 별 5일 전. 그러나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구분 없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갈 수 있죠. 결정은 취소되고. 그 다음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금. 가산금 절대 가산세는 없어. 그럼 한 달까지는 밑에 몇 프로부터? 3%. 밑에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2달째부터는 뭐가 붙어? 중가산금 개정법이에요. 0.75%로 인하됐다고요. 이게 중가산금이야. 60개월을 초과 못하죠? 그럼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원 미만. 국세는 10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을 적용 안 해요. 포인트가 미만. 이거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개정됐기 때문에. 지방세는 30만원 미만.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원 미만.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지방교육세 몇 프로부터? 20%. 옆에 적어 도시지역분 제외라고.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분 제외. 그리고 X가 중요한 거예요. 밑에 X 이거를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X가 3개잖아. 이 X를 알아야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X. 농특세가 안 붙는다고요. 감면 받았을 때. X가 중요한 거. XX가 3개예요. 부가세. 자, 그 다음 종부세. 농특세 20% 붙죠? 뭐예요? 납부세액에. X가 뭐야? 감면세액에는 안 붙어요. XX가 3개잖아. 부가세 물어볼 때요. 이거 단독 문제 이번에 출제 예정이에요. 부가세 5개 딱 나열해놓고 틀린 거를 골라라. 옳은 거를 골라라.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부세. 꼭대기 납기는 12월 1일이죠. 근데 종부세는 이제 납부를 안 하면 밑에 뭐가 붙어? 가산금. 가산금이 붙어요.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로 가죠. 그럼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 붙어. 동그라미 몇 프로 붙어요? 10%. 종부세를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몇 프로? 10%. 원칙은 가산금이 붙어요. 그래서 종부세는 가산세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수업을 재산세 위주로 수업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종합부동산세랑 비교했다고요. 그럼 이 강의는 다음 주에 들어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